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5년 11월 30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11개 주 가운데 하나인 사바라는 지역에서 이번 주에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인도에서는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7.8%가 나왔는데 이번 주 중으로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터키를 방문해서 에르도간 대통령과 양국 간의 협력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제조업 아웃풋 데이터가 나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신제품 라인업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타일랜드 인터내셔널 모터 엑스포라고 자동차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4일 월요일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서 에르도간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주요 의제로는 방산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에르도간 대통령은 1994년에 이미 터키의 총리를 했고요. 2003년인가 2004년부터는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벌써 지금 30년 넘게 총리와 대통령에서 그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대 세력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탄압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대 세력이 세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르도간 대통령이 그렇게 앞으로 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협의를 하든 간에 에르도간 체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머지않아서 터키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내다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협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든 간에 앞으로 그 변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 차트는요, 싱가포르의 인플레이션 차트를 2020년부터 제일 오른쪽이 2025년 4분기까지 예상치를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한 달에는 0.5% 올랐던 인플레이션, 9월에는 0.7% 올랐지만은 10월에는 다시 내려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2025년에는 지금 약 1.0% 수준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연간 지금 한 4.4%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은 1.0% 수준이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3.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일 화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은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의 본사 건물이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원래 이 알리바바의 주력 사업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식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미국의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이라는 슈퍼마켓을 직접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알리바바도 허마셴성이라는 그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주로 대도시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슈퍼마켓이라는 업종의 본질이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잘해야 3%, 뭐 4% 나오는 그런 마진을 가진 업종이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지금 중국에서 뭐 징동닷컴, JD.com이라든지 PDD, 핀도도라든지 이런 그 경쟁 기업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알리바바는 금융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 B2B 서비스업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래서 이제 내일 화요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적에 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사업 실적 현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또 하나 다른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화웨이가 내일 또 신제품 발표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 화웨이를 대표하는 휴대폰, 스마트폰 브랜드로는 메이트 80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메이트 80 브랜드 이름을 달고 나오는 스마트폰과 그 밖에 또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 밖에 또 웨어러블 이런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신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는 폴리머 링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이 공작기계, 그 중에서도 사출 성형을 해주는, 특히 이제 이 로터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그
그 모양을 잡아주는 그 사출 성형 공작 기계를 만드는 그 폴리머 링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IPO 기업 공개를 내일 화요일에 합니다. 수요일 26일이 되면요 싱가포르에서 제조업 아웃풋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 왼쪽 차트가 위아래로 있는데 위에는 연간 기준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리고 아래쪽 차트는 지난달 대비 전월 대비해서 싱가포르의 제조업 아웃풋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위쪽 차트에서 16.1이라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군청색으로 26.3% 성장했다고 보여주는 이게 바로 제조업 전체를 봤을 적에 제조업 아웃풋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쪽 차트에서 보라색으로 5.4로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서 월별 데이터에서 오렌지색으로 0.8이라고 나온 거는 이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을 제외한 뭐 전기, 전자, 기계, 뭐 목재, 뭐 그밖에 모든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조업만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적에 제조업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메디컬 제조업 비중이 막강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바이오메디컬은 무엇이냐? 바이오는 제약이고요. 메디컬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제약 산업의 총화가 GLP-1이라고 불리는 원래는 당뇨약으로 개발을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아주 막강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약이 주사약이 있습니다. 이 주사약을 또 이제 경구용 약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의 상업용 이름은 뭐 위곱이라든지 오젬픽이라든지 제파운드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약을 통틀어서 다 GLP-1 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흉내낸 그 호르몬 작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합성을 해서 주사약으로 배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GLP-1 드럭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양대 기업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덴마크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양대 기업이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에 R&D 센터 그리고 제조 시설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 양대 기업이 싱가포르에 R&D 센터와 제조 설비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싱가포르에서 바이오메디컬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제를 흔히들 뭐 원유 트레이딩이나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고부가 같이 금융 서비스업으로만 잘못 알고 있는데 제조업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부가 같이 바이오메디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고부가 같이 제조업과 고부가 같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제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27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저희 G2 글로벌 투자 전망은 25bps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물가 안정과 어떤 고용 안정을 동시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이제 잡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가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25bp에서 내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원화 가치인데 지금 한국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1478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 158엔에서 160엔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그 일본 엔화 환율이 올라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지금 한국 원화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일본은행과 특히 일본 그 다카이치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이대로 주시하지는 두고 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개입을 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대비해서 엔화 환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에 덩달아서 원화 가치도 이제 올라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환율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당분간은 1,400원대에서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적정한 환율은 저는 1,200원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28일 금요일 되면은요, 인도에서 3분기 GDP 데이터가 합니다. 2분기에는 7.8%나 성장하면서 깜짝 놀랐겠는데,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인도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50%나 매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파로 인해서 또 그 연쇄된 그 연쇄 효과로 인해서 인도의 그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2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는요, 타이완 경제 현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타이완 경제가 지금 2분기에 8.01% 성장을 해서 대단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0.5% 했는데 타이완이 8.0%면 이게 16배나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16배입니다. 16배. 굉장하죠. 게다가 수출 성장률도 지금 플러스 2분기에 플러스 30.64%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좀 3분기 전망치도 이해 못지 않은 거예요. 3분기 전망치는 지금 플러스 7.64% GDP 성장률에 수출도 지금 또 30.64% 성장한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타이완 경제는 왜 이렇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한국 경제에 대비해서 그 시족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견 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 기업 중심에다가 한국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플렉시블한 유연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걸고 자기 회사 운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새로운 어떤 거래선을 개척하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의 대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그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타이완이죠. 한국에서는 뭐 시족재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패밀리들, 이른바 총수라고 불리는 그 몇 사람들, 열댓 명 됩니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대기업만 꼽으면은 한 4-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4-5명이서 아무리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일부는 바보 천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뭘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경제와 타이완처럼 수천 명이 어떤 자기 기업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유연하게 사업 구조 조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요. 자, 필리핀에서 또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또 기업 공개 IPO를 하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푸디 미디어라고 이게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음식물 그런 거 선전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7,500만 링깃, 미국 달러화로는 1,800만 달러 정도의 그 IPO를 해서 그 총 기업 가치를 2억 6,600만 말레이시아 링깃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29일 토요일이 되면은요, 태국 방콕에서 Thailand International Motor Expo가 개막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전시회를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일본산 내연기관차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어요.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지금 아세안 11개 나라, 원래 아세안이 10개 나라였는데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가입을 해서 지금 11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세안 11개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BYD를 필두로 해서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빠르게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레이시아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11개 지역이 연합을 한 연방제의 나라입니다. 11개 그 지역 가운데 9개는 이 말레이 반도에 위치해 있고요. 2개는 인도네시아 땅이라고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 있죠. 큰 섬.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섬이 이제 수마트라고, 두 번째가 보르네오 섬인데, 그 보르네오 섬에 2개 주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바, 원래 옛날 이름은 이스트 말레이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인데, 아무튼 그 사바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열려요. 의석수가 73석인데 무려 596명이나 되는 후보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선거인데 왜 주목을 끌고 있냐면, 첫째는 이제 말레이시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총선의 향방을 미리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특히 더 그렇고요. 이 선거 치를 때 보면은 그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토호들, 그러니까 지역 맹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경상북도 대구 지역은 그 지역 토호들이 세력이 크잖아요. 그 지역의 맹주 내지는 그 토호들 세력이 굉장히 큰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더 큽니다. 지금도 그 이 지역마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왕족이 살아 있어요. 그 왕이 살아있고, 그 왕이 지금도 어느 정도 뭐 의전상으로라고는 하지만 권력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그런 제도로, 그런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1700년대 후반에 이미 영국의 그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는 그 회사죠. 민간 회사인데, 영국 제국, 대영 제국과 함께 성장한 회사죠. 무역 회사인데, 그 회사에 속한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의 직원이죠. 그 회사의 직원이 이 당시에 이제 말라야 왕국에 와가지고, 지금의 말레이시아 땅이죠. 와가지고, 뭐 자기가 대영 제국을 대표하는 뭐 정부 기관인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말라야 왕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말라야 왕이 그때는 그 옆 나라인 그 태국, 그때는 태국을 시암 또는 사이암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암 왕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군사력에서 상대가 안 됐어요. 시암 왕국의 이 강력한 그 군사력에 항상 위협을 느끼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영 제국을 대표한다는, 근데 사실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이스트 인디아 그 컴퍼니라는 회사의 직원인 이 사람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군사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씨구나, 뭐, 그래서,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친해졌어요. 말라야 국왕이랑. 그래서 이제, 근데 막상 결정적으로 이제 군사력 도움이 필요할 적에는,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사실은 대영 제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를 대표하고,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는 그냥 무역회사일 뿐이다. 그러는 바람에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예, 그런 사이에 이제 그 태국이, 그 시암 왕국이 말라야 왕국을 침범을 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 영국의 그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말라야 왕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태국을 물리쳤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영 제국이 말라야 왕국을 복속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슬금슬금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죠. 영국이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말라야 왕국을 식민지로 경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1945년 2차 대전 종전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57년에 정식으로 독립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포함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12개 그 자치 지역으로 연합체를 만든 게 1945년부터 1957년까지였는데, 1957년도에 말레이시아가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을 했고요. 1965년에는
12개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를 축출을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니네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니네가 싫다. 니네는 진흙땅밖에 안 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니네는 꺼져라. 그리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11개 중에서 2개는 또 이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땅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바 지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사바라는 사실은 쓰는 말도 바하사라는 말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공통 언어인데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바하사라는 말에서 또 말레이시아 바하사와 인도네시아 바하사 말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사바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여기는 말도 말레이시아 바하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바하사를 더 친근할 정도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적으로는 더 가까운 지역이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역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레이시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자, 일요일 11월 30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큰 국기는 온두라스라고 남미에 있는 나라인데 타이완 국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2023년에 타이완과 국교 단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을 새로 하면서 타이완과는 국교 단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타이완이 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랑 다시 국교를 회복을 하자, 그렇게 뭐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온두라스가 일요일 11월 30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타이완과 국교 회복을 하자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2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이완과 국교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럼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요일에는 중국에서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 경기를 미리 좀 앞서서 점칠 수 있는 PMI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아시아통신 11월 30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이런 내용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또 널리 후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